예, 안녕하십니까. 명덕 외국어고등학교 입학 설명회를 찾아주신 학부형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입학 설명회를 진행할 명덕 외국어고등학교 입학 홍보부장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는 오늘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더 많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오늘 행사는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전체 순서는 첫 번째 학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과 그 다음에 본격적인 학교 소개,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들을 대답해드리는 Q&A 시간,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해 하실 수 있을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희 본교가 대학에 어떻게 진학 실적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생각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이 시간 동안 저희 학교에 대해서 많이 아셨으면, 그리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본교 이진승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덕 외국어고등학교 교장 이진승입니다. 먼저 저희 명덕 외국어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덕 외국어고등학교는 능숙하게 외국어를 구사하는 어학인재,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따라서 본교를 졸업하면 한국어와 영어를 기본으로 전공어 등 3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여 국내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인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본교는 이러한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학생들이 본교에 재학하는 동안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진로를 결정하여 대학에 진학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고 시설의 교육 환경과 다른 학교가 따라올 수 없는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미래의 주인공이 될 의욕에 찬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꿈과 열정을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펼쳐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방금 학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저희는 간절히 그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잘 보시고 2022년 선택을 하실 때 명덕외고라는 선택지를 꼭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저희 학교의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다양한 이모저모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 1시간의 가량 여러분들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사실 여기 나와 있지만 왜 명덕외고를 진학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선택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명덕외고라는 그 선택지가 왜 가장 훌륭한 선택지인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학교 소개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희 학교는 크게 4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외국어 고등학교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의 양성과 함께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적 인재,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인성적인 측면에서도 근면하고 성실한 민주시민, 그리고 교양인을 양성하는 목표를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학과는 크게 6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외국어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그리고 일본어, 러시아어 이렇게 6개의 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본어과와 러시아어과는 한 반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반별로 25명 정도의 정원을 가지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10반, 그래서 250명 정도의 정원으로 저희는 학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외국어 교과겠죠. 저희는 외국어 교과를 약 72단위 정도 이수하고 있습니다. 보통 특히 이제 영어과의 경우에는 영어만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어
라고 해서 프랑스어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 전공어 말고도 다른 학생들과의 연계도 있고 뭐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외국어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고 역량이 성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과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그냥 보셨을 때 뭐 일과표 원래 그런데 이런 걸 왜 소개해 주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이 저희 학교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숙사가 있다 보니까 심야 자습이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정말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는 면학실을 이용해서 1시 반까지도 공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도 또 나는 아침형 인간이니까 아침에 공부를 할래 해도 면학실을 개방하는 그런 시간 5시부터도 공부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저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치고 그리고 대학 입학이라는 어떤 그 관문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려는 학생들을 저희는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외국어에 대한 어떤 흥미와 의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학생들을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도 창의적이고 아주 인성이 훌륭한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언제든 이렇게 지원하셨으면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가볼까 하는데요. 요새 분위기가 사실은 뭐 폐지가 되네 마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사실 외고를 꼭 선택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그런 의구심들을 가지신 뭐 학생 학부형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왜 외고를 선택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앞에 저희가 교육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능과도 그닥 연관이 없는 72단이나 되는 외국어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외고에 왜 진학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는 입시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특히 문과에 있어서 절대 강자로서 군림해 왔고요. 그리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본적인 자료를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6개년의 저희 주요 대학 진학 실적을 보시면은 이런 숫자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해 보셔야 할 것이 졸업생 수가 꾸준히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진학 실적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결국 뭐냐면은 더 많은 학생이 더 좋은 결과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예, 이런 부분들이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 구체적인 자료와 실질적인 진학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을 또 따로 저희가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예, 그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좀 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외고 하면은 당연히 저희가 거의 이제 개교한 지 20년이 넘어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뭐 유명한 사례를 들자면은 여러분 저희 학교가 특징이 아주 특이하게도 그 아나운서들이 아주 많은 출신들이 많죠. 그리고 제일 유명한 졸업생을 뭐 이야기하자면 전현무 다들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와서 그 나 혼자 산다라고 그 프로그램에 와서 그 스승의 날 때 와서 직접 뭐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학생들 후배들과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전현무 우리 동문도 아주 학교에 대한 어떤 애착도 강하고 그런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그 졸업생들이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학교는 아나운서 사관학교다라는 특히 이제 KBS 방송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도 합니다. 예, 그런데 진짜 저희 학교의 어떤 강점, 졸업생들의 그 특징들을 살펴보자면 사실 저희 학교의 선배들은 법조계에서 아주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료들을 요새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들을 공개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우리 졸업생들이 법조계 쪽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뭐 3.6%나 되는 학생들 졸업생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규 임용 경력 법관들 숫자도 차지하는 숫자도 꽤 상당히 많다는 사실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학교가 이제 개교한 지 그리고 1기 졸업생들이 이제 그 40대 후반이 쭉 되어 간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명덕외고의 졸업생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아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희 학교의 졸업생들의 힘은 아주 든든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총동문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요. 총동문회가 아주 활성화돼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거의 6,600여 명의 동문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입되어 있는 이 동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주 흥미로운데요.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사소한 일상을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오고 가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되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구인 구직 활동 같은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런 사람들을 좀 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어디 있나요? 저희 같이 뭐 인턴 해주실 분들 없나요? 뭐 이런 것들이 총동문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왔다 갔다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부모님이 되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잘 아는 선배들이 그런 연결해서 잘 이렇게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학교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우리 학교에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된다면 이런 네트워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부분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한 외국어 습득이겠죠. 이거는 당연히 교육과정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글로벌한 환경에서 최적화된 인재로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합니다. 외국어를 이렇게 습득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외국어 계열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학 능력이 기본적으로 습득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외국 계열 회사라든지 외국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로 진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외국어 습득 자체가 아주 큰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측면에서 또 저희는 바로 직접적으로 중국의 뭐 복단대학이라든지 리츠메이칸 그리고 여기 미국의 위스콘신 그리고 또 여기 뭐 살짝 빠져 있는데 일본의 도시자 대학이라든지 이런데 저희와 추천 입학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고3 담임을 할 때 외국으로 나가고 싶은 학생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교라고 알려진 복단대학교에 그렇게 진학을 하는 경우를 보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 학생이 우리 학교에 뭐 내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좋은 학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에 이런 교류나 진학 프로그램을 보고 아주 좋은 진학 결과를 가져왔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저희 학교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진정한 학업 능력이 향상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진정한 학업 능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 너무 이런 얘기 뭔 이야기냐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고3 담임을 하면서 그 입학 사정관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저희 학교의 장점인데 주요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이 저희 학교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컨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단골 손님들이기 때문에 그 단골 손님을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입학 사정관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희 학교에 와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말씀드리자면 K 대학 입학사정관이었는데요.
저희 학교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생기부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저희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들도 다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좀 속된 말로 생기부 부풀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학교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믿고 외고를 이렇게 뽑아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문과 계열에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뭐 토론 수업을 한다, 발표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부풀리기라는 걸 풀리기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업을 하고 학생들의 역량이 키워지는 것은 외고가 유일하다는 걸 알고 있다. 이거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저희는 그 얘기를 듣고 아, 이런 부분이 우리 학교의 강점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 그게 진짜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올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작년도 그렇죠. 지금 팬데믹 상황 때문에 교육 공백이 아주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쭉 보시다 보면은 교육부 장관께서도 교육부 학습 결손이 아주 심각하구나. 그리고 이거 어떡하냐.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 양극화뿐만 아니라 아주 학력 저하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이런 기사들은 정말 우리 학력 저하에 대한 교육 공백에 대한 두려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저희 학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예, 이런 사례를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저희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다가 그 학교에 있다가 우리 학교로 이렇게 올해 2021년에 편입한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의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막 힘들어하고 막 뭐 발표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아니 이건 코로나인데 뭐 격주로 수업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뭐 발표도 해야 돼 뭐 토론 수업도 해야 돼 아니면 동아리도 해야 돼 다 하니까 힘들어하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다른 학생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여기는 그래도 할 게 많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작년에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정말 하는 게 없었답니다. 그냥 선생님들은 뭐 온라인 클래스로 이렇게 수업 올려놓고 그냥 수업 그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뭐 확인하고 그냥 그다음에 시험 문제 내고 다른 활동들 같은 것들은 이제 코로나인데 무슨 활동을 해? 안 돼. 그거 할 필요 없어. 그리고 안 해도 돼. 그리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전히 수시 전형이라는 것들이 살아있고 아주 그런 부분으로 많이 진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활기록부나 이런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코로나인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저희 학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보고 여기는 진짜 뭔가 할 게 왜 이렇게 많지? 되게 그런 부분에서 만족감을 얻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환경이 어떻게 저희가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작년에 5차에 걸친 방과 후 수업을 모두 진행을 하고요. 자기주도 학습을 방역 수칙에 맞게 다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경시대회도 모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온라인 체육대회, 세계문화 축제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가장 먼저 없애도 되는 활동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활동들까지도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개 학년 진학 설명회들 학부모님들 모시고 뭐 어떻게든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어떻게든 다 진행을 했습니다. 단 방역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방역 상황이 좀 심각하니까 우리는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 진행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되느냐? 이 정도 됩니다. 저희 이게 사실은 아주 정확한 건 아닌데요. 여기 보시면은 거의 모든 활동들을 다 진행합니다. 저희는 다 진행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되게 힘드시긴 한데요. 왜냐하면 그 짬짬 학생들이 안 나올 나올 때를 다 확인해가지고 요때 딱 맞춰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게 생활기록부 어떻게 기록이 될지를 다 확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좀 복잡하고 힘든 작업일 수 있는데요. 그런 활동들을 다 저희는 진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지점은 반드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이렇게 이거 정말 아주 놀라운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세계문화축제라는 행사입니다. 거기에서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공간에서 그 프랑스어로 된 그 프랑스어 원어 연극을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이걸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저희는 학생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진행을 한 거죠. 그리고 머리를 짜내서 어떻게든 학생들이 방역수칙에 위반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해서 이런 것들을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고 학생들도 여기에 부응해서 아주 좋은 활동 성과를 거둬낸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정말 여전히 잘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팬데믹과 상관없이 저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아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걱정들이 좀 앞서실 것 같네요. 왜냐하면은 이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제일 걱정이 되신 부분이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치열하게 내신 경쟁, 내부 경쟁이 진행되다 보니 학생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가 떨어지고 자존감 떨어지고 그래서 힘들게 사면 사실 뭐 그러다가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이러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뭐 학생들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한다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많은 것을 말해주는 두 가지 성적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이 숫자들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96은 원점수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은 받는 점수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 나온 그 점수들 62.6, 90.2 하는 거는 평균 점수, 전체 학생들의 평균 점수고요. 그 다음에 가로치고 들어간 21.6, 10.0 하는 것은 표준 편차입니다. 그럼 이 숫자들이 뭐냐 하면 제가 3학년 담임을 할 때였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저희 반에 있는 학생 중에 하나가 상담을 할 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왜 힘드냐 그랬더니 자기는 영어를 되게 잘하는 학생인데 아니 이번에 그 내신 성적이 4등급이 나왔다는 겁니다. 영어가. 이래서 대학 갈 수 있겠어요? 저 내신 4등급인데요. 연대 뭐 그 친구는 이제 연대나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었는데 영어 가서 그리고 영문과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영어 되게 잘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데 4등급이 뭐죠? 이런 좌절을 한 거죠. 근데 1학년 때 그 학교 우리 학교에 오기 전에 다른 학교에 있을 때는 1등급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 보여드리는 이 숫자 위의 숫자는 저희가 1학년 때 그 학생이 받았던 성적표 영어 성적이고요. 밑에는 우리 학교에서 본교에서 받았던 성적입니다. 근데 같이 96점을 받았어요. 원점수는. 그런데 위에 보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의 등급 얘는 1등급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았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위에 너무 많은 성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4등급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러면 제가 그래서 이 성적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성적표가 그냥 전체가 다 넘어갑니다. 전체가 다 넘어가고 이 성적표로 이 학생들은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하는데요. 이 입학사정관들은 이 성적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평균 점수를 봅니다. 이 평균 점수 아무리 요새 뭐 입학 성적표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 뭐 생기부 블라인드를 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숫자는 가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련한 입학사정관들은 이걸 다 압니다. 이 학생이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4등급을 받았구나. 근데 그 위에는 또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62점이 평균이면 그렇게 치열한 곳은 아니었구나. 근데 거기서 1등급을 받은 것과 밑에서 4등급을 받은 것을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표준 편차를 보시면은 표준 편차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학생들이 이렇게 쫙 분산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는 이렇게 쭉 모입니다.
이게 10.0이라는 것도 사실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사실 저희 학교는 막 단단입니다. 뭐 5점 몇, 뭐 6점 몇, 7점 몇 이렇게 모입니다, 학생들이. 그럼 이렇게 모여드는 곳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4등급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4등급이 훨씬 더 탁월한 성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 수도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더 탁월하다는 걸 알죠. 그렇다 보니 그래서 제가 학생한테 이 숫자의 의미를 설명을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너에게는 더 필요하다. 지금 중요한 거는 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좌절하고 4등급 받았기 때문에 난 내신 끝났어. 난 포기야. 이게 아니고 이 숫자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된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그냥 계속 준비해라. 그래서 그 학생은 뭐 연대나 이런 데에서 좋은 결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을 해서 나고되고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치열한 경쟁이 그대로 성적표에 반영이 되고 그 치열한 경쟁의 의미를 그리고 그 학생이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른 학생들과 어깨를 견주어서 열심히 노력했던 학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 대학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끝까지 공부하면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치열한 경쟁만 가지고 치열한 경쟁이 그냥 끝이 아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걱정하시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2025년에 외고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여기 뭐 없어진 학교 가면 뭐해?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2022년에 입학하시는 지금 지금 설명을 듣고 계시는 학생 학부형 들의 경우에는 이 외고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은 뭐 당연히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정확히 어떻게 될지 확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고 전환 이후에도 거의 뭐 명칭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는 제 생각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그대로 거의 허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고교 학점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 내에서 학교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주고 학생들의 선택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학교들은 이 학교 고교 선택제를 했을 때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경우에는 방과 후 학교라든지 아니면 실제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아주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외국어 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아주 잘 치고 들어갈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저희에겐 자신이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연 이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정책 실현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요새 자사고 판결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지금 교육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자사고를 지위를 유지해야 된다는 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고를 과연 정말 파격적으로 그렇게 없앨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많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많은 대비들을 하고 있고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아주 특화되어 있다. 저희 학교는 뭐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 저희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시면은 정말 저희는 여름방학 때 같은 경우는 무슨 대학 같은 식으로 신청이 됩니다. 학생들이 오전에 활동들 신청하고 그리고 그거 신청 받아서 자기 수업 듣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전공 심화 과정이 있어가지고 더 깊이 있는 수업 듣고 저녁 때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그거 활용해서 듣고 이런 식으로 고교 학점제에서 꿈꾸고 있는 이상적인 교육과정
그다음에 학생 선택이 우선되는 그런 활동들 같은 경우에 저희는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거의 10년 전부터 이걸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희가 더 잘할 것이다. 그 부분을 아주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솔직히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진짜 제가 이렇게까지 또 말씀드리는 건 또 뭐 왜 이렇게 오바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그럼 외고의 힘이 뭐냐? 제가 외고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 아니면 지금 재학생들 이런 많은 학생들을 경험하면서 진짜 외고의 힘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가고 뭐 그냥 잘 지내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명덕외고라는 학교에 3년간 다녔을 때 이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정말 어떤 면모로 변하느냐라는 그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근데 저희 농담 삼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처음 우리 학교에 오면은 되게 어리버리하고 되게 애들이 막 뭐 이렇게 저러냐, 뭐 중학생이랑 똑같네 이러다가도 2학년, 3학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해지거든요. 정말 똑똑해진다는 게 그냥 뭐 시험 성적도 잘 나오지만 시험 성적도 많이 발전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말하고 쓰고 읽고 토론하고 뭐 이런 활동, 그러니까 사고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는데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제가 많이 궁금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다가 그런 생각들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책도 되게 웃긴데요. 그 인간이 어떻게 진화해 왔느냐, 인간이 어떻게 지금 오늘날에 이런 발달된 문명을 가지게 됐느냐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걸 설명을 듣다가 이게 바로 우리 학교가 발전하는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인간이 발전할 때, 어떤 인간이 진화할 때 어떤 그 개체에서 아주 크리에이티비티, 즉 아주 창의성을 가진 어떤 한 개체가 나옵니다. 그럼 그 개체가 어떤 창의성을 개발을 해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그걸 보고 그게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야, 저런 방식이 아주 좋아 하고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그럼 그 모델은 아주 전체 그 집단의 트렌드가 되죠. 트렌드가 돼서 야, 이거 요렇게 이제 하는 게 맞아, 이게 이런 방식이 맞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전체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또 뭐가 되냐면은 일종의 전통이 됩니다. 트레디션이 돼서 야,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음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후세 전해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의 그게 그 집단의 룰이 돼서, 근데 그 집단은 다른 집단과 달리 진화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다른 집단들이 도태되고 이렇게 진화해서 멀어져 나가게 될 때 하나의 룰이 돼서 결국에는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아니 근데 뭐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뭐 입학 설명회를 들으러 왔지 진화론 설명을 들으러 왔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학교에서 벌어집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학술 발표회라는 것들인데요. 일단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 수시의 경우에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짜잘하게 써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주제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발표하는 주제들입니다. 보시면 진짜 놀라운 주제들이 많아요. 온라인 플랫폼, 뭐 소비자 자기 감시도, 그 뉴미디어, 홍콩의 시위, 그다음에 그 경기 부양책, 뭐 다양한 어떤 사례들이 막 나오고, 굉장히, 그리고 제가 이 심사를 몇 번 했는데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심사들을 보면은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학생들이 이걸 할 수 있지? 처음에는 뭐 이거 외부에 도움을 받은 거 아니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이 이걸 놓고 학교에서 막 토론하는 것들, 이제 자습 감독이나 이런 걸 할 때 가서 보면은 그 교실을 빌려서 거기서 막 이 주제를 경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걸 막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이러고 있길래 아니 얘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걸 하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보니까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이 부분입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이게 학술 발표회를 한번 학생들이 들으러 가거든요. 그 1학년들이 이제 어리버리할 때
들으러 가보면은 선배들이 정말 저런 막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어떤 정말 탁월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탁월한 학생이 발표하는 걸 보면, 야, 저렇게 발표하는 거로구나. 아, 이게 진짜 학술 발표구나 하고 그걸 보고 학생들이 모델을 삼습니다. 그리고 동기 중에도 뛰어난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학년 학생 중에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배웁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인 트렌드가 되죠. 그리고 그게 계속 동아리 후배들, 그 다음에 동기들한테 전해지면서 하나의 전통, 그리고 명덕에서 학술 발표는 이 정도는 해야 돼 하면, 그리고 하는 방법들을 또 다 배웁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그게 하나의 룰이 돼서, 와, 이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하고 학생들이 이걸 배우고, 이런 법칙처럼, 그 학생들의 어떤 규칙처럼 이렇게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런 발표들을 해내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주 봤을 때 이런 어떤 진화에서 보여지는 어떤 학생들의 활동들이 명덕에서는 아주 활성화돼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수시에서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거는 정시에서 저희가 서울대학교 간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정시는 그냥 자기 자신하고 혼자서 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이렇게 전교생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은 옆에 친구들이 이걸 많이 도와주게 되면서 버팀목이 됩니다. 근데 이 버팀목이 된다는 게 단순히 그냥 쟤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학생들이 뭘 발표를 하느냐, 무슨 문제집을 푸느냐, 그리고 무슨 인강을 듣느냐, 그리고 어떤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듣느냐, 그리고 수업에서 뭘 활용하느냐는 것들을 다 서로 봅니다. 그러면서 그게 하나의 룰이 돼서 학생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만 하고 배워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시를 하는 학생들도 거의 이 안에서 소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해서 좋은 성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요약해서 이 명덕 외고의 진짜 힘이 뭐냐, 이 외고의 진짜 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 이 설명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명덕 외고에 오게 되면 이 모방과 협력을 통해서 아주 여러분들은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명덕 외고 선생님들, 졸업생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그 졸업생들이 지금 저희 교생 실습을 나와 있는데요. 제가 교생 실습을 하고 있는 졸업생들에게 물어봐도 이 얘기는 공통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그때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졸업하고 보니까 내가 명덕에서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대학에 좋은 진학 실적으로 가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이 명덕외고 학생들은 이 3년 동안 모방과 협력을 통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전 인생을 통해서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다른 외고에서도 다 그런 거 아니야? 꼭 우리 명덕으로 가야 돼? 아니면 왜 굳이 명덕 외고여야 되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명덕 외고를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기숙사겠죠, 그렇죠? 저희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6개 외고 어디도 없죠, 그죠? 이 기숙사라는 혜택은 학습에 최적화된 생활 환경을 여러분들께 제공합니다. 요거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화장실도 생활실 안에 화장실 두 개 있고 세면실도 2개가 있고요. 개인 책상 다 제공되고 침대도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대 시설들이 있는데요. 거기 잘 보시면은 체력 단련실 보이시죠? 여기 저희 학교에 자랑하는, 저희 학교는 피트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밤이나 저녁 때 정규 수업 시간에는 활용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렇겠지만 체력 단련실을 아침이나 저녁 때 활용할 수 있고요. 탁구도 칠 수 있고, 그리고 다목적씩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매력적인 것은 면학실을 또 한 사람당 하나씩 무조건 다 제공합니다. 거기서 공부도 할 수 있고요. 팬데믹 상황에서도 방역 상황에 맞춰서 잘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또 이거 여긴 제가 써놓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것도 좀 놀라실 것 같은데 학교 안에 저희 노래방도 있습니다. 노래방도 있고요. 코인 노래방에서
딴 데 불안하잖아요. 딴 데 가서 뭐 노래방 가고 이러면 불안해. 거기 저희는 확실하게 방역도 하고 있고 뭐 팬데믹이 잘 완화되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무인 편의점도 있어서 학생들이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러면은 또 안에서 학교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1분, 2분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는 희망자는 모두 입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생이 전부 다 들어오겠다고 해도 다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부대 시설을 제공하고 있고 1인 1좌석을 다 면학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전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기숙사가 그럼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크게 통학거리 3분 컷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교실까지 가는데 3분입니다. 학습 시간의 절대량을 확보할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 학생들이 통학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선생님은 농담 삼아 저거 1분 컷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애들이 요새 1분 만에 다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통학거리가 짧고요. 그리고 심야자습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뭐 아까 보셨듯이 1시 반까지 공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 이번에 그 코로나 때 아주 매력을 발휘했는데, 면학실하고 본관 공간을 제가 이중으로 확보를 할 수 있어요.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정 학생들은 면학실에, 일정 학생들은 본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고, 활동하는 학생들은 본관 공간에서, 그 다음에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하겠다는 학생들은 면학실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와 수시를 아주 동시에 대비하는데 아주 탁월한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 번째가 연결이 되겠죠.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아주 탁월하다는 것들을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데요. 뭐 용인 외고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뭐 민사고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참 웃겼던 거는, 민사고는 학생들이 뭐 통닭 하나 시켜 먹는 것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 먹을 수가 없다. 뭐 그리고 나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희는 도시명 기숙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 밖을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다양한 교육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학원에 가고 싶으면은 학원에 뭐 일주일에 매일 학원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월화목금은 학교 안에서 활동을 하고, 뭐 수요일은 나가서, 수요일 토요일이나 뭐 주말은 나가서 활동을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그 도움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거를 연계시켜서 주도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아주 좋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다양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명 기숙사의 아주 큰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리고 저희는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제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희 뭐 명덕외고 너희는 뭐 정시 잘 못하잖아, 수시로 대학 가는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수능 전형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거에 적극적으로 한 2년 전부터, 특히 앞에 인사하셨던 그 현 교장 선생님, 이진승 교장 선생님 부임하신 이후에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정규 교육 과정에서도 수능 관련 운영을 해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TNC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는 티칭 앤 코칭입니다. 그러니까 티칭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시를 하더라도 애들 옛날처럼 무지막지하게 막 강의식으로 수업만 때려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고, 저희는 그런 건 인강 들으면 되지 않아,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물론 저희 학교에서는 뛰어난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학생들을 따로 챙겨줄 수 있는 이런 코칭 프로그램까지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런 코칭, 제가 국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국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코칭을 하는데 정말 작년 팬데믹 때 그래서 코칭을 1대1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줌으로 코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딱 학생하고 정해서 국어 과목에만 관련해서 너 어떤 거 문제 푸느냐, 이 문제 풀어봤느냐, 이 문제 맞느냐, 어떻게 공부하고 있냐, 지금 뭐 국어를 몇 시간 공부하고 있냐, 그리고 너 이렇게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이렇게 안 되니까 다음 시간에 와서 또 이렇게 나한테 확인 받아라, 이런 것들을 방학 때 합니다. 저희는 방학 때뿐만 아니라 그리고 학기 중에도 티칭 앤 코칭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거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규 그 교과뿐만 아니라 방과후에서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력 평가를 할 때마다 그것들을 교장 선생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야 이거 성적 이거 학생 선생님들이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해서 다 보시고 이거 어떻게 성적 향상시킬 건지 말씀해 달라 하고 아주 책임감 있게 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심층 분석하고 학생들이 왜 떨어지고 있느냐 어떤 문제를 못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 가지 변명 섞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 근무한 15년쯤 됐는데요. 한 10년 전쯤에는 수시로 이제 막 확대가 될 시기였는데 그때 저희 학교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명덕은 수시로 그러니까 정시로 대학 가는 데잖아.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로. 저희는 억울하죠. 그런 면에서. 저희는 그러니까 정시로 대학을 보내던 학교였는데 지금은 또 너네 수시로 가는 데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억울한 오해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희는 정시로도 대학을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교사진들을 갖추고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의 노하우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10년 전 선배들이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수능 전형 비중이 확대되면서 점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그런 성과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과들이 이제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면 지금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때는 아주 균형 있게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더라도 갈 수 있게 준비가 되겠죠. 그리고 선택교과 이번에 이제 그 학생들이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고교 선택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선택교과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6개 외고를 비교했을 때 저희 학교 가장 선택 과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들은 하지 않고 있는 뭐 6개 저희 사회 관련 교과에서 6개 중에 2개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는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른 학교들을 보면은 이렇게 다 선택할 수 없고 다 학교에 정해놓습니다. 넌 이거 들어야 돼. 너 안 돼. 이러면 사실은 학생들 선택 입장에서는 난 이거 안 할 건데 수능에서 근데 이거 왜 강제로 하라 그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는 다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다 열어놨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교사들이 그런 부분들에 역량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도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다 선택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설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양한 교과와 교내 활동들이 있다는 거. 요거는 정말 저희는 이거는 저희 입이 아프도록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교과 활동, 교내 활동들이 있어요. 요거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저희가 1시간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설명회 때 저희가 8월 달에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2차 설명회 때 이거는 정말 1시간 내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수시나 정시의 준비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저희 학교가 되게 자랑하는 영어 수업입니다. 보시면은 정규 수업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카데믹 라이팅 그다음에 뭐 마이 빅 퀘스천 저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마이 빅 퀘스천 이런 것들은 나의 어떤 문제 진로 그다음에 자기 고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쓰고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써주고 그다음 아카데믹 뭐 라이팅 같은 경우도 학술적으로 글을 영어로 쓸 수 있는 거죠. ENI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받아서 쓰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테드 강연 같은 것들도 수업 시간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래 이런 정도는 해야 한다라는 그 기본적인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 관심 있는 학생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오른쪽에 보면 방과후 수업 같은 경우는 정말 재미있는 방과후들이 많습니다. 학생들 뭐 정말 깊이 있는 수업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셰익스피어 극문학 탐구학 같은 경우는 저 셰익스피어를 진짜 원문으로 읽고 같이 이야기하고 몇 뮤지컬도 보고 영미 드라마의 눈다 같은 경우는 드라마도 같이 보고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 부분 정말 저희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2차 설명회 때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뭐 정말 보시면 알겠지만 선형대수학이라든지 정말 테일러 시리즈라든지 뭐 미적분학의 기초 뭐 기초뿐만 아니라 그 정말 아주 심화된
테마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창의 수학 이런 부분들은 이 창의 수학 같은 경우는 학생 정규 수업에서 하던 것들을 확대해 가지고 정말 심화해서 통계 관련된 뭐 고등 수학들 활동들을 하면서 진학과 관련돼서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한 학생들이 통계 활용 대회 전국 대회에 나가서 자사고 학생들을 꺾고 막 이 학생들이 성과를 내고 이럽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저희 학교는 야 이건 뭐 수학 잘 못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잘 못하는 학생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그리고 거기서 정말 이 수학 공부 좀 해야겠다 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자기 주도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서 정말 끌어올려서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학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역량이 뛰어나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들대로 좀 나 잘 못하는데 수학 못하는데 어떡하지 하는 학생들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 보시면은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1대1 코칭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저희는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죠. 전공호 수업 정말 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합니다. 다양한 수업들 뭐 중국어 스피킹 그 진짜 전공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걸 통해서 나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데요. 전공어에서 정말 재밌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수업 시간에 정규 수업이나 방과후 수업 시간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가서 제2외국어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뭐 발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공어 어문 계열로 진학을 해서 전공어 수업입니다. 전공 수업인데 거기에서 고등학교 때 발표한 수업 내용들 이런 거 쭉 이야기해도 교수들이 잘했다고 박수 쳐줍니다. 그럴 정도로 탁월한 역량을 가진 그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 보면 정말 다양한 수업들이 있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또 그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솔 방과후, 쌀 방과후라고 해서 정말 이게 선생님들이 좀 사실은 싫어하시는데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선생님 저 이거 들을 건데요. 그리고 선생님 수업 들었는데 이거 재밌는데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하면 선생님들은 사실 전 이거는 제가 교사 입장으로 죽을 맛이긴 한데 학생들이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줘? 그래서 수업을 개설합니다. 그 시간도 아주 자유롭게 선택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자율활동도 정말 다양하게 하는데요. 잘 모르시겠지만 생활기록부를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자율활동 영역에서는 좀 쉽지가 않은데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는 좀 차별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학생들에게 차별화되는 자율 영역 이런 부분들도 잘 채워주고 있습니다. 진로활동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동문 초청 프로그램. 그래서 동문 중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하고 듣고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그걸 생활기록부에 또 연계시켜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명사 초청 강연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명품 강의라고 해서 서울대 교수님들, 그 명예 교수님들을 모셔서 강의를 듣고 이런 것들도 저희는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마무리할 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인문, 사회, 어학, 상경 그리고 특히 뭐 로스쿨이라든지 문과 계열에서 뭐 경영 이런 것들을 꿈꾼다. 저는 명덕외고가 단연 최고의 선택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진학 부분에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역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학교만큼 잘 갖춘 학교가 정말 있겠느냐라는 거 저희는 단언컨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이거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뭐 일반계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그냥 뭐 내신 잘 따서 좋은 대학 가면 되지. 16살에서 18살 즉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활성화된 두뇌 그리고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 그거를 정말 그냥 3년간 그냥 공부만 이렇게 쭉 해서 뭐 대학 가겠다. 그 대학 가서 잘 지내면 되지. 이럴 것이냐. 진학과 함께
정말 다양한 활동들, 그 다음에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학교, 명덕외고. 저희가 제안 드렸습니다. 과연 어떤 곳에서 보내시게 하고 싶으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 질문들을 꼭 한번 이번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꼭 새겨보셨으면 합니다. 예, 저 설명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잠깐 이후에 신청하시면서 질문 주셨던 그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다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명덕외국고등학교 입학홍보부장 김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덕외고의 입학홍보부 교사 서봉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덕외고 홍보동아리 꼼프회장 김예린. 부장 김아름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들이 입학 설명회 신청할 때 작성해 주셨던 질문에 답변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가장 많이 질문해 주셨던 내용 위주로 답변을 해드리다 보니까 모든 질문에는 답변을 해드릴 수 없는 점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과 선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 전공어의 특징과 그 언어가 사용되는 국가 또는 언어의 전망 등을 모두 살펴본 후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과 가장 잘 맞는 전공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률에 따라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텐데요. 물론 경쟁률도 중요하지만 경쟁률만으로 기준을 선택했다가는 입학 후에 자신의 흥미와 맞지 않아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학과 선택을 후회하는 학생들도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기소개서 작성 및 입학을 위한 준비 방법 그리고 면접 요령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중학교에서 온 생활기록부에는 워낙 가려져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안에서 최대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점을 두는 것은 바로 진정성과 자기주도성입니다. 자기소개서에 기록된 내용들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진정성 있는 학생의 역량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의 주요 목표인데요. 따라서 중학생 여러분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할 때는 바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기소개서에서는 역량이 엄청난 학생으로 보였지만 막상 실제로 면접을 볼 때는 말하는 모습에서나 그리고 자신감 없는 모습에서 과연 이 학생이 이 역량을 지니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논리적으로 적절하게 당황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평소에 연습을 해둬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자기의 생활기록부와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 다양한 예상 질문들을 만들어 보고 미리 답변을 연습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입학을 위한 준비 방법은 이렇게 명덕외고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입학 프로그램을 반드시 꼭 참여하시고요. 진로 탐색 교실에도 오늘뿐만 아니라 또 참여하셔서 우리 선배들이 주는 꿀팁들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숙사 생활 시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기숙사에 생활하다 보면 이제 자율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정해진 일과표가 있으니까 그대로 생활하는데 힘들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평일에는 학원을 다닐 수 없고 방과 후부터 오후 11시까지 의무적으로 자습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신을 통제하는 데 힘든 친구들은 이런 정해진 일과표대로 생활하는 것을 장점으로 꼽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가 끝나도 장시간 동안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교우 관계에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상황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기분이 안 좋거나 이제 예민한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서로 피해를 주거나 룸메들 간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큰 스트레스를 겪게 되기도 하는데, 하지만 저는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갈등이 생기더라도 원만하게 해결하는 과정을 겪고 이로써 타인을 배려하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 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기숙사가 있다 보니까 룸메이트와의 생활을 되게 걱정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는 아름이와 저도 작년에 1학년에 1년 동안 같이 룸메이트 생활을 하면서 서로 예민하고 기분이 안 좋은 기간도 있었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같이 동아리 생활도 하고 있으니까요.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룸메이트 생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생각하기보다는 좋은 점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명도외고에서는 과별 활동이 많은데 이제 과별로 활동하다 보면 다른 과 친구들과 많이 친해질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 기숙사 안에서 이제 룸메이트가 되거나 또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 다른 과 친구들과 친해질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숙사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해외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이 많은 편인가요? 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상보다 유학을 다녀온 친구들이 적었던 것 같아요. 영어과가 일반적으로 더 많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반에 3, 4명 정도의 학생이 유학을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해외 유학을 다녀왔다는 점이 성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해외 유학을 다녀온 친구들에게는 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친구들보다 발음이 좋거나 원어민 선생님과의 회화 시간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등의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학의 여부가 아니라 본인의 노력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기 때문에 급하게 유학을 다녀와야 하나 하는 부담감보다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의지, 그리고 노력,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학교 수업 방식은 어떤지, 그리고 학생이 부족한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선 전공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업들은 교과서나 부교재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부의 지문을 통해서 다양한 배경 지식을 배우게 되는데, 이제 전공어 같은 경우에는 과마다 이제 수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부족한 수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수요 진로 탐색 교실에서 저희가 더 많이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 진로 탐색 교실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냐는 질문에서는 저희 방과후 교실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과후 교실을 통해서는 본인이 부족한 과목을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공심화 방과후 교실을 통해서는 자신이 희망하는 전공 분야에 대해서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등하교 시 체육복 착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체육복은 체육 수업 시간에만 착용할 수 있으며 등하교 시에는 착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복 착용 기간에는 반팔 반바지인 생활복을 구매하여 입을 수 있고 방과 후에는 체육복과 생활복 하의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공어를 어느 정도 선행해야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하나도 하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따라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어는 초기에 배울 때 발음을 정확히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좋은 발음을 더 원하는 친구들이나 전공어를 초반에는 딱히 그런 어려움 없이 배우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이제 기초적인 부분만 선행을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공어를 유창하게 이미 구사할 줄 아는 친구들이 성적을 더 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중국어과에는 중국에 살다 온 친구부터 중국인 친구들 그리고 이렇게 유창하게 구사를 잘하는 친구들이 다른 과에도 몇 명 있지만 이 친구들이 모두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고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은 엄청나게 노력한 친구들이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출제되기 때문에
입학하기 전의 선행보다는 입학 후의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숙사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재학생 모두가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지, 룸메이트 배정 방식은 어떠한지, 기숙사에서의 하루 일과와 생활 팁에 대한 질문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숙사 생활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기숙사 생활의 장단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신 후에 본인과 더 맞는 것이 기숙사 생활인지 비기숙사 생활인지를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맨 처음 방을 배정할 때에는 한 방에 같은 과가 겹치지 않도록 랜덤으로 배정합니다. 그 후부터는 한 학기에 한 번씩 과에 상관없이 랜덤으로 방을 배정합니다. 기숙사에서의 일과는 격주로 진행되는 원격 수업, 등교 수업 주간에 따라 다릅니다. 원격 수업 주간일 때에는 희망하는 기숙사생들은 선택적으로 기숙사에 입사하여 면학실 내에서 온라인 클래스를 수강하게 됩니다. 온라인 클래스 주간일 때에는 1교시부터 7교시 수업을 면학실에서 수강하고 등교 수업 주간일 때는 학교 본관 건물에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 이후 4시부터는 등교 수업 학년은 본관에서, 원격 수업 학년은 면학실에서 자율적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공부를 하거나 수행평가 혹은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숙사 생활 팁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선 맨 처음에는 기숙사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생활할 때보다 기숙사에서의 생활이 훨씬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숙사에서의 규칙적인 일과 시정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 빨리 적응하면 할수록 더욱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기숙사의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반에 다른 친구들이 12시 이후부터 진행되는 심야 자습에서 공부하는 것을 지나치게 신경 써서 본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따라 심야 자습을 연달아 하게 된다면 그 다음날 수업에도 집중하기 어렵고 체력을 관리하기에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길러 본인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체력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고라서 그런지 영어 수업에 대한 질문이 엄청 많았는데요. 명덕외고에서는 1학년 때는 영어 3단위, 심화 영어 4단위로 진행됩니다. 영어 시간에는 교과서 본문과 문법, 그리고 테드나 크래시 콜스와 같은 추가 지문을 통해 수업이 진행됩니다. 또 심화 영어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수거 표현 같은 것을 배우는 콜로케이션과 세계사인 월드 히스토리를 배우게 되는데, 월드 히스토리와 같은 경우에서는 작년에 저희는 세계 1, 2차 대전에 대해서 배웠고 올해 1학년들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영어회화 시간에는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수업이 진행되는데 이때 리스닝, 스피킹, 그리고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라이팅 능력도 기르게 됩니다. 2학년 때는 영어 없이 심화 영어만 6단위로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심화 영어 교과서와 추가 지문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해 수업이 진행됩니다. 1학년 때보다 시험 범위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시력과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영어회화 시간에는 여러 문헌들을 분석하고 구조적인 글을 쓰며 라이팅 능력을 기르기도 합니다. 네, 동아리와 관련된 질문도 꽤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 어떤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동아리 활동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우선 학교에 있는 동아리는 크게 학술 동아리와 공연 동아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영경제, 교육, 언론 등과 같은 진로를 기반으로 학술적인 내용들을 다루어 이를 통해 생기부를 채우는 학술 동아리와 동아리 발표회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공연 동아리가 있는데요. 공연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연을 진행하기 위한 연습이 주된 활동이기 때문에 학술 동아리원들보다 생기부의 내용이 뒤처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연 동아리도 타 동아리와 연합하여 많은 활동들을 진행하고
논문이나 포럼을 다루는 학술제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여 수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술 동아리 못지않은 학술적인 활동들도 진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술 동아리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본인이 원하는 진로에 대해 더 깊게 탐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공연 동아리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공부나 인간관계를 통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공어 수업 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전공어를 배우고 습득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외고 진학을 희망할 때 가장 궁금한 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만약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꾸준히 열심히 공부한다면 전공어를 대학교 수준의 논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까지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3학년 때는 대부분의 과가 고급 수준의 지문도 다루기 때문에 전공어를 포기하지 않고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다면 유창하게 전공어를 유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차례를 아주 오래 기다렸는데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질문인데요. 명덕외고 1단계 전형에서 합격하려면 중학교 내신 점수를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커트라인은 매년 모든 학과 각각 모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작년 2021학년도 신입생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는 올 A였고 3학년 2학기 국어 또는 사회까지 A를 받은 학생들이 대부분 1단계를 합격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아무래도 지원자 숫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지원자 수가 딱 1.5배수에 해당하는 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1.5배수가 합격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성적으로도 1단계에 합격한 지원자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1단계 전형에서 사실 영어가 올 A, 즉 160점 만점이 아닌 경우에는 최종 합격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신입생을 선발할 때는 2단계 면접 점수를 잘 받아서 그 1단계에서 만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뒤집고 합격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까지 두 가지 전형이 모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답변들이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질문해주신 과에 대한 설명이나 자소서, 면접 꿀팁, 혹은 기숙사나 자세한 학교 설명 등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저희 홍보동아리 꼼프에서 진행하는 수요진로 탐색 교실에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인스타그램에 COMP 검색하셔서 저희 꼼프 공식 계정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셔도 됩니다. 인스타그램 외에도 익명 질문이 가능한 에스크를 운영하고 있으니 익명으로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에스크에 질문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명덕외고 홍보동아리 꼼프회장 김예린, 부장 김아름, 서봉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